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그마 렌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제가 처음 사용했던 시그마 렌즈는 시그마 고구마 렌즈라고 하는 거였어요. 70300이라는 모델인데, 그 당시는 렌즈들이 별명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시그마 고구마 렌즈를 처음 사용을 해봤습니다. 시그마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시그마는 196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때는 시그마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고급 렌즈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텔레컨버터라든지 그리고 단순 호환 렌즈 이 정도 선에서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기몰이를 상당히 잘했던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는 카메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급화된 그런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루는 사람들도 진짜 극소수고 하다 보니까 렌즈 자체도 다 비쌌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시그마가 상당히 호환 렌즈로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으니까 생각보다 그게 장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렌즈를 개발하고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제 시그마 연구소가 아니라 시그마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 시기쯤에 카메라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시그마 마크 1이라고 해가지고 스크류 방식의 렌즈 마운트를 가진 카메라를 만들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 렌즈를 끼울 때 그냥 넣고 돌리고 그리고 버튼 눌러서 돌려서 빼고 이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스크류 방식은 넣고 나사처럼 이렇게 계속 돌려서 넣는 그런 방식의 마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카메라도 나오게 되고 렌즈도 계속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시그마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렌즈만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카메라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렌즈도 상당히 많이 만들었는데, 렌즈들 중에서 저도 이번에 안 건데 렌즈들 중에서 살펴보니까 조금 특이한 렌즈들이 있더라고요. 39mm에서 80mm까지 지원되는 줌 렌즈인데 이게 미니 줌 렌즈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렌즈들이 크게 나왔나 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슈몰이를 했던 걸로 이렇게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크기가 작다는 것 빼고 장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던 렌즈인데, 어쨌든 간에 이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시그마에서 이제 글로벌 비전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컨템포러리 버전이 있잖아요. 이 컨템포러리의 전신이 바로 3980이라는 이 미니 줌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렌즈가 있는데 UAF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렌즈 안에 이제 AF 모터라든지 AF 배터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동 카메라에서도 그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자동 초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들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그 타사에서 만들어 오는 화각이라든지 이런 초점 거리, 구동 시스템 이런 것을 그냥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개발하고 또 만들어내고 생산을 해보고 이런 시도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그마가 쭉 렌즈를 만들다가 시그마가 결국은 HSM 모터가 들어간 렌즈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EX 라인업이 나오게 되죠. 그 EX 라인업이 뭐냐면은 캐논이라고 하면 이제 L 렌즈, 그리고 니콘은 N 렌즈,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그마 같은 경우는 그 유저들이 부르는 호칭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이렇게 고급 렌즈군을 좀 티를 내기 위해서 EX 라인업이라고 해가지고 최고급 사양의 렌즈라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자인이 좀 바뀌게 되는데, 캐논 같은 경우는 빨간 띠가 이렇게 들어가죠, 렌즈 앞쪽에. 그리고 니콘 같은 경우는 영문자 N이라고 해가지고 금색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두 개를 적절히 조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색의 띠가 앞에 이렇게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펄 재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리수였어요. 일단 카메라와 렌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페셔널 전문 사진가 작가들이 일단 사용을 해야 됩니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게 생기고 없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기는 과정 속에서 프로 작가들이 쓰는 장비를 보고 따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시그마 같은 경우는 펄 재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무리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그 펄 재질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자기들이 충분히 테스트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가정하에 쓰질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반사가 됐을 때 그 반사된 빛이 피사체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 사진 작가들이 쓰기에는 좀 꺼려지는 그런 외관 재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첫 번째 무리수였고, 두 번째가 이제 펄 재질이 안 좋은 게, 일반적으로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렌즈에 칠 벗겨짐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펄을 놓다 보니까 이게 펄이 렌즈 겉면에 이렇게 발라져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칠이 벗겨지게 되는 거는 그냥 다 좀 올드하다는 느낌, 그리고 좀 사용감이 있다라는 느낌인데,
펄이 벗겨져 버리니까 이게 렌즈가 더럽다라는 느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펄 이슈가 좀 많았던 렌즈가 시그마 초창기 EX 버전의 렌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그마가 이제 문제를 인지했는지 펄 재질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게 되죠. 네, 그래서 리뉴얼을 시켜가지고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비슷하게 만들고 펄 재질만 딱 없애가지고 출시해서 EX 라인업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SRA 클럽이라든지 뭐 중고 거래 일을 하는 곳에서는 시그마 렌즈가 펄이냐 아니면 펄이 아니냐에 따라서 선호도라든지 가격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시그마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로도 좀 유명하죠. 지금도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데 시그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진 작가님이고 지금은 영상 감독님이죠. 딸기 케이크님이라고 해요. 그분께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시그마 SD1 머릴 그걸 올리셨는데 상당히 느리다. 솔직히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당시에 나왔던 시그마 카메라들이 이제 포변 이미지 센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변 센서가 이제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베리얼 타입의 그런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픽셀당 하나의 컬러밖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들어왔을 때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빈 공간을 카메라가 예측을 해가지고 컬러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돼요. 촬영자가 생각하는 컬러와 조금 다른 컬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포변 센서는 어떻냐? 포변 센서는 RGB층이 따로따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신호에 따라서 RGB층이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컬러의 제한성, 색 제한성 자체가 일반적으로 베리얼 타입의 하나의 층으로만 된 이미지 센서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정교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변 센서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보를 처리해야 될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카메라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그마가 이제 대박을 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글로벌 비전 프로젝트죠. 정말 예술적인 그리고 정교한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는 아트 라인업, 그 다음에 빠른 대응을 위한 스포츠 라인업, 그 다음에 휴대성이라든지 소형화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둔 컨템포러리 라인업, 이 세 개의 라인업으로 나눠가지고 만들고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글로벌 비전 프로젝트입니다. 이 글로벌 비전으로 하게 되면서 좋아진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실히 이제 USB 독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죠. USB 독이 이제 뭐냐면은 렌즈에 초점 교정을 할 수 있고 렌즈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거든요. 저도 그거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전에는 항상 이제 초점 교정을 하기 위해서 렌즈와 카메라를 같이 택배로 보내거나 같이 들고 싸가지고 가야지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제는 집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카메라라든지 렌즈에 대한 대응이 되는 업데이트라든지 렌즈에 붙어있는 버튼을 커스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USB 독으로 전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 디자인이죠. 기존의 시그마 렌즈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EX 렌즈 디자인 보셨지만은 난잡하고 좀 유치하고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글로벌 비전으로 딱 넘어오면서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후드와 이제 몸통 간의 디자인이 별로 좋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초창기의 디자인이 그대로 계승이 돼서 지금의 DJDN 렌즈의 디자인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그마 렌즈 디자인들 보면 정말 괜찮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이제 1세대 시그마 글로벌 비전 렌즈들이 이미 디자인을 완성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5mm 아트, 50mm 아트, 85mm 아트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말 그대로 해상력에 있어서만큼은 타사들이 흉내내지 못한 압도적인 해상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캐논하고 니콘 같은 경우는 시장을 완전히 양분해서 압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근데 그 상황에서 얘들은 렌즈 리뉴는 안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된 렌즈들, 10년 이상 된 렌즈들도 그냥 버젓이 그냥 비싼 가격에 팔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팔아도 렌즈가 상당히 잘 팔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캐논하고 니콘 같은 경우는 아마 기업가 입장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굳이 내가 왜 이걸 개발을 더 새로 해서 리뉴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최대한 있는 렌즈들을 길게 뽑아 먹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렌즈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시그마 렌즈들이 압도적으로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캐논하고 니콘이 그때 마인드를 가지고 그대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면은 아마 나락가는 거는 한순간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는 대안이 없었죠.
대안이 없다 보니까 오래된 렌즈들도 뭐 140,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고라도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니가 있죠. 소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작고 가볍게였어요. 그러니까 해상력은 일단 나중에 생각해. 무조건 작고 가볍게 만들어라. 근데 그때는 솔직히 이게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소니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죠. 예. 그 당시 소니 직원 중에서 이거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았나 봐요. 무조건 작고 가볍게를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지금의 GM 렌즈죠. 작고 가벼우면서 해상력은 말 그대로 미친 렌즈들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시그마 렌즈 같은 경우는 일단 몸에 좋은 거 다 때려 박는 거죠. 다 때려 박아가지고 무조건 해상력만큼은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지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그마 렌즈의 인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크고 무겁지만은 그래도 싸고 해상력 하나만큼은 탑티어인 렌즈 이렇게 딱 인식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그마가 이런 인식 자체를 노려고 일부러 이렇게 설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인식 자체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크고 무겁다는 전제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DGDN 렌즈가 나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해상력 좋고 저렴한 렌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시그마 렌즈는 저 같은 경우는 EX 렌즈, 그 다음에 그 시그마 1세대 글로벌 비전 렌즈들, 그 다음에 이제 DGDN 렌즈들까지 이렇게 쭉 계속 사용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사용해본 바 느낀 바로는 확실히 완성도는 글로벌 비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완성도가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 시그마는 뭐 캐논, 니콘, 소니 막 이렇게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그마는 소니 마운트만 일단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 마운트 연합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시그마, 라이카, 파나소닉, 그 일명 이제 시라소닉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L 마운트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렌즈를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브랜드 렌즈들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돼요? 서드 파티라면 일단 브랜드보다는 안 좋아야 돼.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서드 파티인데 브랜드보다 좋은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면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드파티라고 하면 무조건 일단은 서드파티 나는 절대로 안 써. 이렇게 딱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써보면은 확실히 서드파티 렌즈가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 DSLR 쓸 때는 물론 이제 문제가 좀 많았죠.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미러리스로 넘어오면서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돼 버렸습니다. 해결이 돼 버리고 값싸고 좋은 렌즈 그리고 경량화까지 지금 시그마는 이루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드파티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좋아졌고 개인적으로 이제 시그마에 조금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시그마가 이제 컨템포러리 버전이 있는데 1.8 렌즈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5mm 1.8, 50mm 1.8, 85mm 1.8. 그 시그마 렌즈가 점유율이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아직까지 이제 보급형의 그런 단렌즈들이 없다. 요거는 조리기 2.0짜리는 있어요. 있는데 1.8짜리 조리개를 가진 단렌즈가 보급화된 게 없단 말이죠, 화각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나와주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떠드는 거야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솔직히 그 시그마 계신 분들은 저보다 뭐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이게 판매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테지만 어쨌든 간에 사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렌즈를 GM 렌즈 3개 있고 시그마 렌즈를 5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캐논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 사진을 시작했던 게 캐논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캐논의 감성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뭐 타업체가 솔직히 흉내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캐논 카메라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막상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시그마 렌즈가 가격이 일단 저렴하잖아요. 근데 렌즈를 5개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좋단 말이죠. 그런데 캐논에는 이런 렌즈들이 마운트로 출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선택하기가 솔직히 꺼려지죠. 그러다고 이제 캐논 렌즈를 사자니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벗어나 버리게 되고 그래서 포기를 했던 그런 썰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